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감정평가 법규 고갑성입니다. 우리 감정평가 법규에 대해서는 우리 상권과 학원을 우리가 나갔죠. 제가 강의할 파트는 학원 파트로서 우리 6개 법률이 있습니다. 자, 6개 법률과 관련돼서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몇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요거는 3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법이 있죠. 세무사에는 세법이 있듯이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거는 3문제가 출제되고, 특히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특히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들, 특히 벌칙과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주요 논점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타 법률보다 간단하게 우리 아주 간단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 문제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우리가 다 맞힐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제2편으로 가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이 법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어떤 규준이 있어요. 그 규준의 틀만 맞춰 넣어서 집어넣는다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도 이 세 문제도 무난하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 제2편과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 의미를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국유재산법과 관련돼서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어요. 이 자체는 상당히 넓어서 국유재산법에 대해서는 몇 문제가 출제되고 있느냐. 이거는 4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4문제. 자, 국유재산법과 관련돼서는 주로 용어와 관련돼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할 법률이 바로 국유재산법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제4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 법률과 관련돼서도 우리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상당히 쉬운 법률이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특히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이 정보라는 게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정보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지적이에요. 지적이라는 겁니다. 자, 지적과 관련된 거죠. 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땅의 뿌리가 바로 지적이에요. 그러면 지적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가장 중요하게 이해가 빠른 것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있죠. 땅의 뿌리가 곧 지적이고 그 땅의 사람의 뿌리가 곧 토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땅의 이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이걸 우리가 나중에 배울 여기에 바로 필지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필지. 자, 필지의 구성 요소가 있죠. 앞으로 요거에 이제 사각형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필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필지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소재라는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요걸 우리가 뭘 암시하고 있죠? 바로 소재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369라는 게 있죠. 369, 이게 바로 지번을 이야기하죠. 지번에 대해서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지칭하게 되는 거고, 자,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성과 여성이 있듯이 땅의 성별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우리 지목과 관련된 게 있죠. 땅의 성별은 지목이죠. 자, 우리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죠. 요 필지가 바로 요 경계죠. 요게 부분이 바로 경계를 암시하고 있어요. 경계라는 것은 울타리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 사람한테도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듯이 땅의 가족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평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로 인해서 감정평가 관계 법규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60점을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땅의 가족이 뭐냐? 이게 대표적인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면적이라는 게 있고. 자, 요게 경계에 잡았으니까 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꼭지점을 지칭하고 있죠. 꼭지점을 지칭하고 있어요. 요 꼭지점이 뭐냐? X축, Y축이죠. 그래서 확대하면 경계점, 좌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4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출제되고 있느냐? 바로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과 관련된 문제, 경계에 관련된 문제, 상당히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세 문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 어려운 법률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무슨 법률일 것 같아요?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된 법률이 여기에 네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네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우리 사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키워드는 뭡니까? 이게 바로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 게 바로 등기죠. 등기부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 줘야죠? 바로 등기부에 대한 양식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일반 등기부와 관련돼서 이제 표제부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고, 갑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에 걸리죠. 그래서 일반 등기부와 관련돼서 표제부, 갑구, 얼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요 네 문제는 주로 뭐가 기초가 돼야 되느냐? 바로 등기부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6편과 관련돼서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 요거는 출제 비중이 아주 낮죠. 여기 이제 담보와 관련돼서 담보. 여기 이제 담보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무슨 물건을 배웠죠? 예. 담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담보 물건에 관한 우리 채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맞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 학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6개 법률을 저와 함께 할 텐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자, 국유재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 6개 법률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자, 우리가 공통점이 법이다. 법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거.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국유재산법, 법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죠. 부동산 등기법, 법이라는 겁니다. 자, 채권,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법이죠. 공통점은 법이다. 자, 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절도. 우리가 이제 절차법과 실체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법과 관련돼서는 우리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민법이 즉 실체법이 되죠. 우리 부동산 관계법규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절차법이 돼요. 절차라는 것은 절차. 자, 절차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거. 요 6개의 법률의 공통점은 절차법으로서 절차법이 되죠. 절차법이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우리 이 법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절차법으로서 우리 체계를 잡아 나가야 돼. 이 체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이드죠. 그러면 체계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법의 목차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 이론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목차를 잡아라. 우리가 목차를 우리가 잡으면 우리 기둥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기둥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안에 이제 배치 구조를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체계가 잡혔다 그러면 체계가 잡히면 해도 까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50대, 40, 50대 우리가 과목이 많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까먹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절차법은 계속적으로 안전하거나 뭐밖에 없어요. 바로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리핏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을 반복해 줘야 되느냐? 25번을 우리가 반복해 줘야 돼. 일반인이라면 적어도 25번이 돼야 이 체계를 우리가 암기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 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요걸 숙지하라. 바로 절차법으로서 체계를 우리가 잡아라. 체계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법률들이 있어요. 그 법률에 대해서 우리 목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차를 반드시 숙지해 들어가야 돼.
자, 선생님, 그러면 목차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잡아 나갈까? 자, 양념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죠. 양념이 곧 뭡니까? 바로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계 법규를 잡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체계를 외우고 용어를 정리해서 그 용어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1편 부동산 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국유 재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은 자, 앞으로 우리 어떻게 체계를 잡아갈 건가? 목차 구성 요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고요. 기본 이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돼. 개념이 뭐냐? 바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체계와 목차를 잡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주면 우리 감정평가 법규와 관련돼서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법규와 관련돼서 학원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저와 함께 우리가 무조건 우리 19문제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본 이론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